루이 14세의 마지막 몇 년은 매우 우울했다. 그는 나이 들면서 종교적인 인간이 되었으며 개인적인 즐거움을 멀리했다. 권태로운 분위기가 팽배했던 프랑스 궁정은 새로운 것을 절실히 갈구했다. 그러던 중 1710년에 15살의 소년이 궁정에 들어왔다. 그는 잘생긴 용모의 발랄한 매력으로 여성들에게 인기를 끌었다. 소년의 이름은 프롱사크였다. 그는 나중에 리슐리의 공작이 된다. 여자들은 넉살 좋고 재치 있는 소년을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기를 좋아했다. 그는 때로 그녀들과 입을 맞추기도 하고 몸을 더듬기도 하는 등 소년이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다녔다. 심지어 점잖은 공작 부인의 치마 속을 더듬기도 했다. 그의 못된 짓에 분노한 루이 14세는 그를 바스티유 감옥으로 보냈다. 하지만 그와 노닥거렸던 여자들은 그가 없는 왕궁을 견딜 수가 없었다. 점잖은 체하는 귀족들과 달리 그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대담했다. 황홀한 전율이 일가는 눈빛과 온몸을 짜릿하게 하는 손길, 그의 대담한 행동에 아무도 저항할 수가 없었다. 그의 매력에 홀린 왕궁의 여자들은 왕에게 간청해 그를 바스티유 감옥에서 풀려나게 했다. 몇 년 후 드발루아는 자신의 샤프롱과 함께 파리의 한 공원을 거닐고 있었다. 그녀의 샤프롱은 품행이 단정하고 차분한 여인으로 늘 드발루아의 곁을 지키며 따라다녔다. 오를레앙 공작은 딸이 궁정을 들락거리는 방탕한 귀족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녀에게 자기 딸을 지키게 했다. 하지만 드발루아는 공원에서 마주친 남자의 눈길에 끌려 그만 마음에 불이 붙고 말았다. 잠깐 스쳐 지나갔을 뿐이지만 그의 눈길은 드발루아의 마음에 강렬하게 새겨졌다. 샤프롱이 그의 이름을 알려주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유혹자, 신성모독자, 남봉꾼으로 악명 높은 리슐리의 공작이었다. 그는 모든 사람들의 기피 대상이었다. 며칠 후 드발루아는 샤프롱이 이끄는 대로 다른 공원에 갔다. 그런데 놀랍게도 리슐리의 공작이 두 사람 앞을 가로질러 다가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비록 거지처럼 변장하고 나타났지만 전에 보았던 바로 그 눈빛이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마침내 그녀의 단조로운 삶에 흥미진진한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오를레앙 공작이 너무나 엄격해서 아무도 감히 그녀에게 접근하지 못했지만 리슐리에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곧 아름다운 필체로 쓴 연서를 그녀에게 보내기 시작했다. 그녀를 향한 주체할 수 없는 욕망을 연서에 담아 표현했다. 그녀는 처음에는 망설이는 듯했다. 하지만 곧 연서를 주고받는 재미에 푹 빠져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리슐리에는 하룻밤을 같이 보낼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놓겠다고 제안했다. 그런 일을 감쪽같이 해내기란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녀는 그저 장난이겠거니 하고 그의 대담한 제안에 동의했다. 어느 날 밤 그녀의 샤프롱은 뜨개질을 하고 드발루아는 책을 읽고 있었다. 문득 시선을 들었을 때 하녀인 앙젤리크가 잠옷을 들고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앙젤리크가 그녀를 향해 살며시 미소를 지었다. 바로 리슐리에였다. 그가 앙젤리크의 옷을 입고 나타난 것이다. 드발루아는 너무 놀라 숨이 넘어갈 듯했지만 곧 정신을 차렸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짓을 하고 있는지를 비로소 깨달았다. 만일 가족들이 알기라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하기조차 끔찍했다. 잠시 난감해하던 그녀는 일단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리슐리에게 당장 이 위험한 일을 그만두라고 말할 작정이었다. 그녀는 샤프롱에게 잘 자라고 인사를 한 뒤 방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일단 방에 들어서자 그녀는 말을 할 수가 없었다. 막 입을 열려고 하는 순간 그의 눈길과 마주쳤고 그는 와락 그녀를 품에 안았다. 그는 충동적인 말을 속삭이면서 그녀를 애무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소리를 지르지도 못하고 정신이 아득해졌다. 그동안 단조로운 삶을 살아오다가 갑자기 가장 악명 높은 유혹자와 하룻밤의 쾌락을 즐기게 되자 그녀는 도덕도 수침심도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그녀의 샤프롱이 뜨개질을 하는 동안 리슐리에는 그녀를 쾌락의 세계로 인도하는 의식을 충실히 거행했다. 몇 달 후 오를레앙 공작은 리슐리에가 자신이 쳐놓은 방어벽을 뚫고 딸을 유린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샤프롱을 해고하는 한편 방어벽을 2배로 강화했다. 하지만 그러한 조치가 오히려 리슐리에의 모험심을 더욱 자극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리슐리에는 가명으로 오를레앙 공작의 이웃집을 구입했다. 그리고 비밀 통로를 만들어 두 집을 연결했는데 그 연결 통로는 오를레앙 공작의 집, 부엌 찬장 쪽 벽과 이어져 있었다. 그 찬장 안에서 드발루아와 리슐리에는 몇 달 동안 애정 행각을 벌였다. 그 후에도 리슐리에 공작의 기상천외한 유혹 행각에 관한 이야기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여인들은 그의 대담한 용기에 혀를 내두르면서도 그의 관심을 끌려고 서로 경쟁했다. 만일 리슐리에 공작의 유혹을 받지 못하면 여자로서 매력이 없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여인들의 마음에 숨어 있었다. 여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그의 관심을 받고 싶어 했다. 한 번은 두 여자가 그를 사이게 두고 권총으로 결투를 벌여 한 사람이 크게 다친 일도 있었다. 이 사례는 강렬한 성적 욕구가
여성의 마음을 사로잡는다는 간단한 교훈을 준다. 이는 마치 여성의 외모와 목소리가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과 비슷하다. 여성은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기 쉽고 불안을 느끼거나 계산을 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자신이 남성의 강렬한 관심을 받고 있고 그 남자가 자신을 위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고 믿는 순간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한다. 심지어 그의 무분별한 행위까지 기꺼이 용서하고 싶어한다. 바로 이러한 여성의 심리를 파고든다. 따라서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모든 제약을 무너뜨리는 한편 주체할 수 없는 욕망에 사로잡힌 나약한 존재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것이 키포인트다. 믿거나 말거나 이번 편 마칠게요.